그랜저가 말 그대로 돌풍입니다. 전환 계약이랑 사전 계약 누적 대수가 벌써 10만 9천 대, 거의 11만 대 가까이 쌓였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지금까지 이런 차도 없었고 그렇게 댓글창에서 난리가 나도 숫자로 증명된 인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풀옵션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중간 옵션이나 아니면 아예 합리적인 선택으로 간 차주들도 꽤 될 겁니다. 실제 판매량이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바로 이전 세대 그랜저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것처럼 이번 그랜저도 판매량 상위권은 무조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하필 그랜저라는 차가 이렇게 잘 팔리는 걸까요? 오늘은 그랜저 풀체인지의 인기가 이 정도로 좋은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랜저의 유일한 경쟁 상대가 K8이었잖아요. 그랜저 풀체인지를 통해서 K8 페이스리프트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에서 신차가 나올 때마다 신기하지 않나요? 다른 브랜드는 이런 사전 계약 건수라던가 출시점 반응 같은 게 진짜 대박인 경우가 아니면 이 정도로 나오기 힘들잖아요. 다른 브랜드는 이런 계약 건수가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래서 신기하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어떻게 이런 걸 신차 출시 때마다 달성하는지, 오늘은 그랜저 이야기니까 현대차 중에서도 그랜저가 어떻게 이 정도 인기를 보여주는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경쟁 모델의 변화가 기대되는 포인트까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지금까지 나오던 이야기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제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이런 거죠. 그랜저의 가성비, 그랜저의 이름값, 이 급에서 선택지가 마땅한 게 없다,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제 당연한 소리가 됐습니다. 이번 그랜저는 얼마 전에 분석해드렸던 것처럼 최하위 트림이 아니면 가성비랑은 조금 멀고요. 그랜저의 이름값도 판매량을 보면 진짜 그 시절 각 그랜저만큼 위상이 높다고도 할 수 없고 이 급에서 선택지가 마땅하지 않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냥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의 특징, 한국 자동차 시장의 특징,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외로 한국 자동차 시장의 특징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나라별로 잘 팔리는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차가 하나씩은 있죠. 미국 하면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 떠오르고, 유럽 하면 해치백이나 외건이 떠오르고, 일본 하면 K카라 불리는 경차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차가 잘 팔리냐고 물어보면 대형 세단 또는 중형 SUV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다른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세가 많아서 큰 차를 타네, 키가 작은 민족이라 큰 차로 대리 만족을 하는 거네,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이제는 판매량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편향적인 시장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랜저 판매량은 압도적입니다. 이 정도로 판매량이 많이 나오는 거면 한국 자동차 시장의 특징을 그랜저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픽업 트럭, 일본이 K카인 것처럼 한국은 그랜저 같은 대형 세단 수요가 많은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거고, 이게 선택지 문제랑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단 수요가 상당히 많은 시장인데 대부분이 한국 자동차 시장의 특성을 간과하다 보니까 전세계 트렌드라면서 SUV로 치중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현상이 국산 대형 세단 선택지를 그랜저랑 K8만 남도록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중 브랜드 중에서 4천만원에서 5천만원대로 살 수 있는 대형 세단, 심지어 옵션도 좋고 승차감도 좋은 대형 세단 뭐가 있나요? 그나마 있던 아발론은 단종됐고, 크라이슬러도 300cc를 국내에서 단종시킨 지 오래고, 르노코리아는 SM7을 단종시켰습니다. 이런 시장 특성하고 정반대되는 자동차 시장과 브랜드의 방향성, 그리고 여기에 그랜저의 상품성 같은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말도 안 되는 판매량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랜저의 상품성을 넘어서 이제는 그냥 시장의 특징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번 그랜저 풀체인지의 옵션 구성을 보면 K8 페이스리프트가 더욱 기대된다는 겁니다. 김승현 편집장의 시승기도 그렇고, 김승현 편집장이 등장하기 전에 제가 리뷰 형식으로 내보낸 시승기에서도 그렇고 K8을 굉장히 극찬했습니다. 극찬하는 이유는 간단했죠. 승차감이었는데 전용구동 세단 중에 이런 승차감을 가진 차는 지금까지 그 어떤 브랜드도 없었고, 현대차 그룹이 제네시스 세대 교체 이후에 또 한 번 승차감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K8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회사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는 모델도 그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 모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타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딱 좋은 차가 K8이라고 보거든요. 이 DNA를 이번 그랜저 풀체인지가 그대로 이어받았거나 더 발전해서 이어받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랜저 시승기를 빨리 촬영해서 내보내고 싶을 정도인데 지금 K8도 페이스리프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K8은 그랜저 풀체인지보다 더 나은 구성과 세팅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K8은 K7이 풀체인지 된 차죠. K8로 넘어오면서 차체도 바뀌고 엔진도 바뀌고 모든 세팅값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 풀체인지는 K8이 먼저 적용받은 새로운 차체와 엔진을 이번에 이어받았습니다. 이전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었잖아요. 그랜저 풀체인지의 트림별 특징 뭐라고 설명해드렸나요? 최하위 트림에서 옵션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본 사양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스마트 센스를 추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기본 안전 사양,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2.5 가솔린 모델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K8은 옵션 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3.5 가솔린
모델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랜저 풀체인지는 사륜구동 옵션은 3.5 가솔린 모델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동일하지만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2.5 가솔린 모델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K8 페이스리프트도 이런 구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K8의 유일한 단점은 디자인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검은색은 그나마 나은데 흰색은 앞을 보면 한창 코로나 사태가 심각할 때 나온 차라 그런지 KF94 마스크를 쓴 것 같이 생겼잖아요. 디자인도 더 예쁘게 바뀔 거고 실내는 이미 구성이나 디자인이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무조건 그랜저 풀체인지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K8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모두 개선하고 페이스리프트가 된다, 이렇게 되면 계약자들 입장에선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심지어 K8은 대기 기간도 짧습니다. 그랜저는 벌써 계약 물량이 11만 대에 달하고 대기 기간도 1년 이상일 거란 소리가 있잖아요. K8은 제일 심한 게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10개월 이상이 걸리고 2.5 가솔린 모델은 4개월 이상, 3.5 가솔린 모델은 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랜저랑 비교하면 확실히 짧죠. 이 정도면 신차가 나와도 그랜저나 GV80처럼 터무니없는 대기 기간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출고가 빠르다는 이점까지 더해진다면 그랜저를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둘 중에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선 머리가 꽤 아플 것 같네요. 세 번째는 만약에 그랜저 풀체인지랑 곧 소식이 쏟아질 K8 페이스리프트랑 고민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도 좀 생각해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미 그랜저를 계약했고 순번도 빠르다면 그냥 고민 없이 그랜저를 받으면 되죠. 그런데 조금 어중간하다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내 차가 거의 나올 때쯤에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거나 경쟁 모델이 너무 잘 나오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이미 그런 사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랜저가 이번에 풀체인지 됐고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가 나올 예정이고 산타페는 풀체인지 될 거고 카니발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에 순수 전기 모델까지 추가되고 GV80도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랜저랑 K8 사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건데 그냥 냉정하게 시간으로 따지면 됩니다. 내가 그랜저를 기다리고 있고 K8이 페이스리프트 됐어요. 그런데 아직 둘 다 순번이 좀 남았어요. 그러면 그랜저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K8을 최대한 빨리 계약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차를 기다릴 동안 K8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디자인이나 가격, 상품성 이런 게 모두 공개될 거란 말이죠.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모든 걸 비교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길 거고 디자인만 비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비교할 수 있다는 게 하나도 비교하지 못하고 구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계약을 유지해 두면서 K8 신모델을 최대한 빨리 계약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시장 분석 측면에선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있는 계약 건수나 대기 기간이 허수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주들 입장에선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차주들이 잘못해서 대기 기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부품 수급 문제에 제조사의 해외 판매 비중 높이기까지 겹치면서 이런 대기 기간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현상이 그렇게 빨리 해결될 일도 없습니다. 최근에 계약자 30%가 해약했다는 소식도 알고 보면 대리점 한 군데에서 계약자 30%가 해지를 했다는 거지 현대차그룹 전체 계약자 중에 30%가 빠졌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조사는 환율을 근거로 계속해서 해외 판매에 집중할 겁니다. 결국 대기 기간이 해결되려면 해외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막 시작됐고 새로운 공장은 2년에서 3년 뒤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대기 기간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K8 페이스리프트는 당연히 해결 전에 출시될 거고요. 그래서 둘 중에 고민 중이라면 그랜저 풀체인지가 빨리 나오는 계약자는 그냥 그랜저를 쿨하게 받으면 되고요. 대기 순번이 많이 뒤쪽이라면 K8 페이스리프트의 사전 계약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손해가 덜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인상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